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성과가 나날이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놀라운 성능이 공개되자 수많은 국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국산화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KF-21 전투기 국산화와 가깝게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무사고 비행 1000소티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티는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하는데요. KF-21 전투기는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현재까지 공대공 무장, 공중급유 등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해왔습니다. 1000소티 달성으로 인해 체계 개발 비행시험으로 계획된 전체 2000소티 중 절반을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는 놀라운 성과이며 특히 옆나라인 중국과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F-35 전투기의 대항마라는 젠-35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한 제15회 중국 국제 항공우주박람회에서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 선보인 스텔스 전투기 젠-35A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젠-35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다목적 전투 능력,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다고 중국은 설명했습니다. 홍콩 친중 매체는 중국이 개발한 젠-35 전투기가 최고 속도, 스텔스 성능 등에서 F-35 전투기를 앞선다고 홍보했으나 미국과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는 해외판 총용 수치라며 엔진 결함은 해결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제시한 젠-35 전투기의 숫자는 화려하지만 이번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젠-35 전투기는 불안정한 비행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젠-35 전투기가 공개되며 그 허점까지 드러나자 오히려 현재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시범비행을 보인 KF-21 전투기는 시제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려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투기 도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중국이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원한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달하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라다크에선 2020년 양국 군인 간 일명 몽둥이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에도 가입하여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 외교적 군사적 협상을 벌였고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라다크 순찰 방식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 소식통은 양국 군대가 인도 북부 라다크 동부의 뎁산과 댐초크에 배치한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병력 철수와 시설물 철거에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인도와 중국이 완만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지역에 배치하던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투기를 뒤로 물렸지만 여전히 경계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KF-21 실전 배치 전투기 조립이 끝나가며
한국과 각국의 수출합의가 진전을 보이자 현재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보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 간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한국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경에 무기 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원만한 관계로 돌아설 것이라 이야기했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왔던 경계심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 국민들에게는 국방력 강화로 미리미리 군사대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기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이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공격과 공중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투기가 현재 지구상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KF-21 전투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의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도 현지 언론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 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인도는 각종 매체에 반응을 전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방산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중국은 공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의 현황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받으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만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로 내몰린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원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가능성도 터무니없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수출 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속도를 본다면 빠르게 수출이 실현화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을 끌며 찬사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세대급에 가까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가가 놀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KF-21 전투기 적어도 시범비행 등의 장면을 대중에 공개하자 우리 국민들은 그제야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움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투기가 정교하게 개발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뿐입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은 모두가 불가능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일을 생각의 전환을 통한 과학기술력 개발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특히 항공방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주최한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판버로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영국 판버로 에어쇼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이번 판버로 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및 수리온,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추가 수주 협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 정부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게도 한국산 전투기를 소개하고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전시회 이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화에어로의 전시관이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했습니다. 첨단 항공기지는 국산 전투기, 무인 전투기 탑재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첨단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KF-21 전투기를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KF-21 전투기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 엔진 개발을 완벽히 끝내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엔진 사업부 전무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을 들고 나가서 홍보하겠냐며 올해부터는 만나달라는 요청이 더욱 쇄도하고 있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시회 이후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전투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군은 노후한 수호이 전투기와 F-16으로 전력이 채워져 있으며 라팔은 새로운 전투기인 KF-21 보라매보다 경험이 많고 전투기에 입증된 기체라고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분담금 지급을 미룬 채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게 된 실체가 드러나 화제입니다. 사실 KF-21 초창기 국내의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만큼 초창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협력 분위기와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에게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감정에 휩쓸려 협력을 완전히 끝낸다면 양국 모두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T-50 훈련기 상황을 본다면 한참 동안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한 뒤 T-50 훈련기와 T-50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FA-50까지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48대 양산 수출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첫 수출이라는 높은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전문가들은 개발 부담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이 성사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호하게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할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는 분명히 불합리한 제안이었지만 우리 정부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에 실패하더라도 KF-21 수출이 가능하다면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등 잠재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가 계륵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라팔 전투기 구입을 위해 프랑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정황이 알려진 것인데요. 당초 KF-21 분담금 성격은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들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라팔의 수입은 프랑스 은행에서 80에서 90%가량 대출을 받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산 KF-21 사업에 대한 대출을 받고 싶어 했던 인도네시아였지만 한국에겐 인도네시아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대한민국은 공동투자금을 적게 받고 기술 이전 역시 그에 합당하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각에선 연말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는 당장의 서운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미래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제기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블록1 실전 기체부터는 이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늦어도 KF-21 블록2 기체부터는 오롯이 한국의 태극기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이 관계가 축소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항공엔진 기술력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 실현을 코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해 한화에어로는 이러한 엔진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 에어쇼에서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힘을 합쳐 만든 KF-21 전투기와 한국산 전투기 수출 계약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영국을 급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다급해진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한화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한화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도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여론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두 개국 공동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진짜 배제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이다.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다. 유럽과 동아시아 연대란 그 정도일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며 F2는 사실상 F-16의 개량일 뿐 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이 없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원래 낮았다며, 까딱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이 10년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꼭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에어쇼에서 KF-21 한국산 첨단 모형까지 전시되자 유럽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이 빠진다면 애당초 들어오길 희망했던 사우디를 다시 넣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러한 전투기 개발 난항을 비웃으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CAP에 가입하려 할 때 결사반대했던 일본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제안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 개량용 공동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유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산 첨단 항공기 모형을 최초로 선보였는데, 이 엔진이 KF-21 블록3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거쳐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로 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한국형 엔진은 사우디는 중동 수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첨단 항공 엔진은 현재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F414와 동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5,000파운드급의 F414보다 큰 18,000파운드로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개발 시작이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2000켈빈급 소재 기술 사업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21 전투기의 고기동과 적어도 비행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많은 외신이 놀라며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성능 개량을 이어가며 수많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시제기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연상하게 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전력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의 고기동 비행을 확인한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 양산을 코앞에 둔 대한민국 공군을 이제 중국인들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까지 야간 비행으로 편성되어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성능 개량 비행에 성공한 현재 록히드 마틴의 막대한 로비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업을 상대로 엄청난 갑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첨단 무기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100% 국산화하지 못하고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선 확정으로 인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은 한국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사실 그 이전만 보아도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기 전까지 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전투기들도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는 것을 군사무기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F-16 전투기와 F-15K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정도로 미국 전투기의 가동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KF-21 전투기와 달리 미국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게 하나하나 문의해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실제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와 같은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다면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 번 구입하면 보통 30에서 40년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복인지를 붙이고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인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국가인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빠르게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정률은 꾸준히 낮아지며 약 16%로 측정되었고 2026년 양산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현재 기준으로 약 24%가 예상되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부품 국산화율을 올려야겠지만 단순 비교 수치만 보아도 부품 공급 부분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오는 값비싼 미국산 부품 대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산 부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가동 안정성은 물론 가격대와 신뢰성까지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거점들을 무려 3배 이상 증설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항공 유지비를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여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곧 실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양산이 진행될 KF-21 전투기가
KF-21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까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놀랍게도 이 모든 개발들은 문제 하나 없이 순항 중이며 KF-21 전투기 생산 시에는 기본 블록원을 60대 정도 우선 도입하여 급한 불을 끈 뒤 KF-21 생산과 함께 KF-21 개량과 외산 전투기 운전 장비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세대와 5세대 이상만으로 구성된 전투기를 무려 400대 가량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리 부속 부품 부족으로 인한 한국 공군 내의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1460건, F-16이 무려 1150건에 달했습니다. 부속 부품 부족으로 우리 군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혹은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5년 동안 무려 2500건이 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중국과 서해 혹은 동해안에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은 공군 전력 누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기에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수치조차도 그 이전의 수치와 비교한다면 개선된 것이라는 게 특히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적되며 문제시되었는데요. 국감에서 논란된 다음 2018년부터는 공군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분에 사례가 급감했죠. 하지만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단순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임모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바로 F-16과 F-15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에서 30년가량 되어가는 전투기들로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 무기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영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규모의 경제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해체하고 만들어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들을 여러 형태로 혼합하여 조립하고 이를 항전 시스템과 연결하여 비행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을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오로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의 견줄만한 첨단 제트 군용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큰 발전을 이뤄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무기들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빠른 보급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공개는 국내와 해외의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도 극대화되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 국산 엔진 출력까지 공개되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시제기 첫 비행이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KF-21 전투기의 활약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시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전투기 시장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채널에서는 KF-21 전투기 비행을 진행했던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F-16 라팔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와 한국산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KF-21 전투기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존하는 4.5세대 기종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F-16 라팔 전투기 등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욱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라팔 전투기 대비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증거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을 함께했고,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 전투기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를 판단할 때 단순한 크기만으로 성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 전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라팔 전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산력입니다. 국제 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이 공급사와 다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팔 생산업체인 다소는 2024년 말까지 20대의 라팔을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만 223대의 생산도 적체된 상태입니다. 다소가 기존 계약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달에 5대라는 생산 수량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펜스 뉴스는 현재 다소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며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라팔 전투기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하여 A사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뛰어납니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초창기 버전은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에 자주 오류가 일어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세대급까지 고려하고 만든 기체로 외형부터 스텔스기에 준하는 저핏한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 전투기가 KF-21 전투기보다 나아질 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과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모자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는 현재 스텔스 성능이 낮은 상황이지만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화력을 갖춤으로써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하여 KF-21 전투기는 러시아 수-52-35 프랑스 라팔범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했듯이 4.5세대를 넘어서는 KF-21 전투기 설계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는 4.5세대와 5세대 사이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가 러시아산 수-57에 비해 더 유능한 전투기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KF-21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탑재한 엔진은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57에 사용하는 러시아산 엔진보다 뛰어납니다.
수호이 57의 러시아산 엔진은 미국 F414 엔진보다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도 돌입한 상태이며 엔진 성능 기준을 미국 F414 엔진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항공기의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조종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도 조종사의 기량이 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 전투기를 통해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 보라매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투기 자체 성능뿐 아니라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 전투기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KF-21 보라매를 통해 미래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제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 유수 항공강대국들의 전투기를 뛰어넘으며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에 대한 성과까지 거두며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국 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방산무기 동향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CNN 역시 KF-21 전투기에 대해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시장의 새로운 샛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만 보더라도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한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핵심 장비들도 놀랍습니다. 전투기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될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엔진으로 미국의 기술로 라이선스 제작하고 있지만 한국 부품의 비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넘어 완전한 한국산 엔진 개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 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면서 대한민국도 항공 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사실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종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부품을 차근차근 국산화시키고 있으며 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 진정한 5세대를 향한 스텔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매체 에어로플랩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3가지 개량형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아직 난관이 남아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라 수많은 외신이 특집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이 남긴 선례를 살펴본다면 신형 전투기 착수 후 전력화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5년 이상인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성공가도를 달리며 개발 일정에 맞춰 모든 상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하게 될 경우 현재 항공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4월 시제 1호기를 출고한 뒤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을 거쳐 초음속 돌파, A사 레이더 탑재, 공대공 무장 분리발사 시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고기동 고받음각 시험, 공중급 유시험까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첫 단계적 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시험 비행 횟수는 총 2,000여 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도합 1,400여 회를 진행하며 놀라운 속도로 기적에 가까운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 해외 전투기 개발 유수업체는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계획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한 번의 지원도 없이 순조롭게 기술 개발을 해내었고 이에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더욱 놀라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술력 증진의 중심에 스텔스 성능과 국산 엔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하여 두 가지 기술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텔스 성능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많은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적 측면의 영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급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은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는 4.5세대급 블록1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록2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KF-21 블록1은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텔스 기체라면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MWS와 덕컴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리부터 계획된 일이며 추후 블록2부터는 스텔스기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 MWS와 덕컴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덕컴의 경우는 이미 국산 개발을 마친 장비입니다. 전투기 탑재용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국산 수리온 계열 헬기에 탑재되며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완성품이 국산 장비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생산하며 상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기체의 스텔스를 완벽히 적용하기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스텔스 적용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미 뛰어난 스텔스기로 진화할 것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여전히 F-22 랩터입니다. 최대 중량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 역시 F-35 전투기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와 운영 유지비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도 사용하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5세대 기체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투기의 단점인 가성비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블록2, 블록3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며 스텔스 측면에서도 기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가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충격받아 기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왔을 뿐이며 대한민국 스스로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가 느리며 기술력이 낮은 국가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타격을 입기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너무나 우수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국은 자주 국방을 열망하며 높은 방산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노력이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되어 완벽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